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저도 우리 대표님 그 목소리, 칼럼 목소리로만 듣고 어머, 이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정다감하시면서 설명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참 궁금했던 분입니다. 자, 오늘은 케빈박 부동산의 우리 케빈박 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컬럼으로만 뵀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아니 목소리 진짜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떨리신다고 하신 분이 시간 직전에 오셨어요. 안 떨리는 게 분명해. 잘 오셨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젊으셔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젊으신 분이 오셨어요. 저는 목소리 듣고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젊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 청취자분들하고도 첫 만남이고요. 뭐 칼럼으로는 만났지만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또 얼굴 또 보여주면서 또 소개해 주시는 거 처음인데 우리 프로필도 소개해 주시고요. 예. 또 부동산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케빈박 부동산이고요. 또 뭐 저희 광고나 또 주변 분들은 박충원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저는 콜드웰 뱅커라는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지던셜, 커머셜 양쪽 다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열심히 집이건 네. 어떤 투자형이건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네.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찾고 계십니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조금 전에 콜드웰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콜드웰 뱅커. 네, 굉장히 예, 예.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콜드웰 뱅커 그러면 일반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한테 네. 콜드웰 뱅커 말씀드리면 그 무슨 은행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은행이네요. 이렇게 뱅커라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콜드웰이라 뱅커가 이제 그 레스 네임이고요. 두 사람이 한 110년 전에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어쨌든 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좀 정직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회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네. 지금 100여 년간 되고 있는데 아, 오래됐군요. 예, 미국 전체에서는 거래량 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몇 년 연속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지금 중부나 텍사스 지역에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예, 미국 전체적으로는 거래량 면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올스타전 하면은 스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군요. 그건 전미 저기죠. 어떻게 예, 본다면.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쪽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인지도가 적다 보니까 네. 저희 이쪽 리저널 프레지던트 이런 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콜드웰 뱅크 하면 은행으로 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주 채전도 있고 뭐 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스폰을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또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또 그 움직이는 게 되게 늦어요. 있죠, 저. 예, 그래서 뭘 누구하고 미팅을 하고 누구하고 미팅을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네네. 그 저의 그 계속 괴롭히는 거를 지금 그분들이 좀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언젠가는 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 저희 뭐 가을에 이렇게 한인들 그런 그 행사에도 그렇고 네. 좀 콜드웰 뱅커라는 이름으로 좀 큰 천막을 쳐놓고 네. 저희가 좀 뭐 선물도 드리고 뭐 좋은 이런 거 생각이실 것 준비하도록 같아요. 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다 되네요. 예.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고 네. 소속된 콜드웰 뱅커를 알리는 그렇죠. 뭐 그런 일도 하고. 예. 아,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폰 좀 빨리빨리 좀 예.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동산 우리 케빈박 부동산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좀 해드릴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달라스 커지고 뭐 어디가 또 집중 개발이 되고 이런 것도 관심도 일단은 많으신데요. 네. 자, 현재 DFW 지역 또 주택 시장 상황 전망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콜드웰 뱅커는 또 인포메이션이 또 많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큰 코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저희가 무슨 경제에 대한 거라든 경제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이러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도 많지 않지만 사실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런 건 간도력에는 무리죠. 예, 좀 전문가들이 한 거를 저희한테 이제 에이전트들이 쓸 수 있게끔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요. 아하. 뭐 예를 들면 자 저희가 뭐 여기 뭐 어떤 회사들이 온다 이런 거는 이제 네. 뭐 이미 뭐 토요타 같은 건물은 지금 다 이제 들어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이사를 와 있어요. 그 네네. 사람들에서 다른 데 리스를 쓰고 있고 이런 건 다 아는데 네. 그리고 뭐 여러 회사들 뭐 스테이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버티 뮤추얼 뭐 체이스 네. 이쪽 리저널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아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길래 사람들이 지금 말할 때마다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하루에 500명이 DFW 지역에 지금 유입되고 있다. 하루에 500명. 와우. 하루에 500명.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하면 18만 명이거든요. 우리 저기 UNT가 있는 덴턴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덴턴이요. 예. 얼마나 됐나요? 거기가 어라운드 12만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 1년에 덴턴 하나씩 카운티가 생겨. 아니 덴턴 시리. 아 시리만 예, 덴턴 시리. 오. 그럼 1년에 덴턴 시리보다 큰 지금 그만큼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덴턴도 엄청 커졌는데. 그러니까요. 거기가 뭐 우리 여기 아마 관계자분들도 덴턴 사시는 분 많을 거고 하여튼 1년에 덴턴이라는 시리가 하나가 생긴다. 생길 정도로 예. 유입이 된다.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럼 그게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우리가 개인이 제가 이제 우리 사회자분 이제 곧 다른 데로 이사 가신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맞으시죠? 네, 아마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네. 개인들은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뭐 네. 아유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네. 한 달 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어. 아니 뭐 네. 길게 잡아도 6개월 1년 하겠죠. 그렇죠. 회사가 한번 옮긴다 그럴 때는 아, 이거 그 보통 일이 계획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럼 인플로이들이 얼마나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오피스는 어떻게 할 거고 아무리 못해도 5년 10년 정도는 계획을 잡겠죠. 미리미리.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중단기 전망, 장기 전망은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단기라 그러면 약 5년 정도. 5년 정도. 예, 그 5년 정도에는 지금 이미 이쪽으로 들어올 회사들이 라인업이 돼 있어요. 어떤 네. 회사들이 들어오겠다. 어허. 그리고 지금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 DFW 지역의 인구가 약 2010년 기준으로 16년 기준으로 7 밀리언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2040년까지 네. 11 밀리언, 음. 그러니까 4 밀리언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000만이 넘어간다는 그렇지. 얘기네요. 1000만이 넘어가고 그게 근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숫자만 딱 보면 네. 뭐 큰 데서 뭐, 많이 늘어나네. 자, 그런데 그 전에 응. 늘어났던 추세를 보면은 네네. 7 밀리언까지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4 밀리언, 5 그래서, 밀리언에서 네. 올라갔던 그 기간과 지금 이제 40년까지 25년 남았죠. 2017년 조금 25년 조금 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네. 갭이 훨씬 지금 50%의 인구 증가를 훨씬 짧아지고 있다. 훨씬 짧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군요. 예.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 후에까지는 그거는 뭐 조금 예상하기 모르지만. 힘들지만 지금 이게 25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지금 주택 경기 좋다. 이럴 때 집도 팔고 사고 해서 네. 남길 건 남겨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중에는. 네. 근데 남기시면 어디 가서 사시냐. 맞아요.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네. 이사 가시면 이주를 떠나시는 분들은 좋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예, 털고 가시는 분들 털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계속 사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인구 네. 증가고요. 네. 부동산 경기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인구 증가, 그다음에 네. 잡 크로스를 보셔야 돼요. 맞죠, 맞죠. 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잡 크로스가 지금 13만 개의 잡이 작년에 네. 저희가 이쪽에서 크리에이트 되거나 새로 아니면 트랜스퍼가 되거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달라스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의 지금 실업률이 네. 역대 거의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도 계속 좀 몇 년간은 제가 말씀드린 중단기적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계산할 때 그렇죠. 예, 맞죠, 맞죠. 저희가 지금 약 18만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네. 1년에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100이라고 놓고 생각할게요. 예, 좋아요. 18만 명 100이라고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다 살아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렌탈 프로퍼리 음. 그러니까 멀티 패밀리 렌탈 프로퍼리 그럼 뭐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콘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콘도는 보통 그냥 싱글 패밀리 쪽으로 그 네. 집을 리스해서 사는 쪽으로 잠깐. 네. 그렇게 생각할 때 35% 정도는 프리온 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파는 그런 네. 쪽으로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고 파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약 25% 정도는 뉴 빌드가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 계산이 나와요. 아, 새롭게 짓는 집. 4분의 1 정도는 새롭게 지어야지만 예, 그 그러니까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약 60%죠. 네. 이게 지금 약 싱글 패밀리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60%인데 네. 프리온 홈이라는 거는 확 늘어날 수도 없고 확 줄어들 수도 없어요. 네네. 예, 이미 지어져 있는 거 그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차피 네. 맞아. 그렇다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2008년 7년도에 이게 좀 문제가 혹삭하는 것 예, 때문에 그렇죠. 목이 경기가 안 나빠졌다가 모든 사람이 어려워졌지만 건축회사는 다 망했어요. 네. 집을 짓는 회사들은 정말 몇 개를 제외하곤. 그러니까 그게 몇 년간이 집이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꾸준히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예. 멈췄었기 때문에 그 서브 몰게지 예, 파동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렇죠, 생기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약 3년 전 요때부터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네. 활발하게 새 집을 지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막 늘었죠. 예. 네. 그렇지만 아직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아마도 새 집 계약하신 분들은 다 음. 느끼실 거예요. 새 집을 6월 달에 클로징 하겠다. 6월 달에 클로징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네. 다 밀리세요. 네. 그만큼 워크포스가 예, 없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컨트랙터가 모자르고 그다음에 집 가격도 자꾸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새 집 회사들이 자꾸 또 가격을 올리냐. 그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잖아요. 세일즈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뉴 빌더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회사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높은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게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얘기해요. 네.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걸 계획했을 때보다 지금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다. 음. 그 비용이라는 거는 컨트랙터를 사용하는 네. 돈을 많이 줘도 네. 없고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소위 말하면 이제 배짱을 배짱을 부리는 거죠. 예. 예. 네. 딜을 예. 까다롭게 하네요. 예, 처음에 이렇게 하겠는데 더 받아야 되겠다. 어허. 그럼 지금 우리가 약 60% 정도를 얘기했고요. 네. 나머지 40%는 이제 렌탈 프로퍼리로 가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주위를 또 돌아보시면 음. 아파트 지금 건축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고 있죠. 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음. 리뉴얼라 그러면 다 올라요. 다 오르고요. 네. 집값 오르는 거나 똑같죠. 예, 그리고 공실률이라 그러죠. 아파트가 네, 비어 있는 비율이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실률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 15% 정도면 살만한 아파트예요. 네. 100채가 있으면 10채 정도 비어 있는 거는 투자용으로 이 동네는 5% 미만이에요. 아, 그만큼 없군요. 예, 그러니까 네. 새로 들어가는 게 없고 아, 그래서 수요가 엄청난데요. 반대로 제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지금 집을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아파트 리스가 언제까지십니까? 그러면 뭐 8월 달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7, 8월 달에는 집 사기 참 어렵거든요. 여기 특히 방학 제일 기간 힘들죠. 중에 예. 그러면 그거에 꼭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파트는 지금 살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집은 앞으로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네. 될 것이고. 아파트를 조금 늦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늦게가 아니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 빨리 늦게 나오는 건 더 어렵고요. 아하 차라리 집을 먼저 지금 마음에 드는 걸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아하. 아파트에다가 내가 나가겠다라고 네 약간의 저건 물들에도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그 릴레이링 피라 그러는데 그 그렇죠. 일반 분들은 이제 저기 뭐야 뭐 벌금 뭐 이렇게 페널티 얘기하죠. 이렇게 네, 부르죠. 페널티. 괜히 편하게 그거는 이제 어차피 계약된 날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는 브레이크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 인폼을 해주더라도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리 인폼을 해주는 이유는 그쪽에서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아요. 네. 새로 들어올 이제 테넌트를 찾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날짜부터는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릴레이링 피를 조금 그 페널티를 조금 내시고 애들에도 그다음에 인폼을 한 달 전에만 해주면요 한 달 뒤에 들어올 사람은 거의 찾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집 찾는 쪽에 먼저 주력해야 네. 돼요. 예, 집중을 하십시오. 아 거의. 우선순위를 글르더라. 예. 새 집을 그래야 사는. 좋은 집을 찾기가 좋으실 겁니다. 예, 그럼 네, 얘기를 듣다 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예. 정말 이 주택 경기 활성화가 언제까지 갈까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뭐 금년 여름이다, 금년 말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가는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버블이 아니냐, 뭐 네. 거품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좀 오를 때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만 그렇죠, 남지 그렇죠. 않았느냐.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뭐에 뭐에 근거해서 예, 근거해서 하시냐는 거죠. 감이죠, 뭐 감. 그렇죠. 감. 네. 여태까지 경험. 예, 네. 예전 분들은 감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감이라고 사실 그건 맞이 돼. 떨어질 때쯤이 됐다. 사실 10년에 한 번씩은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올랐다가 미국 떨어지는 경제가. 시기가. 예. 네. 그렇지만 뭐 저희가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맞힐 수는 없다는 지금 거죠. 빅데이터에 의하면 정보를, 여기는 예. 상당히 조금 더 단단하게 가는 편이다. 스테이블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다. 아마도 텍사스 주에서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아하. 아시다시피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고 텍사스 주라는 데는
프로퍼티 텍스를 그런 그렇죠. 데보다 좀 높은 걸 가지고 주의 재원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왜 엉클쌤이라 그러죠. 네. 엉클쌤에 조금 스몰 엉클쌤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텍사스 쪽에 주택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되게 네.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렸을 뿐인데 어, 예,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그렇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이자율 얼마 전에 또 올랐거든요. 이자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케빈박 부동산의 우리 케빈박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경기는 좋군요. 네. 일단 갈라진 경기는 좋다. DFW 여러분, 예, DFW 잘 오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자율 조금 올랐어요. 이자율도 얘기 조금 해주세요. 우리 집 살려면 어차피 이자 내야 되니까요. 예, 네네. 이자율은 뭐 제가 이자율 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지금 이제 몇 년 우리가 기억하는 몇 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단계 올라갔는데 그러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 안 떨어져요. 이거 한번 뭐 오르기 제가 시작하면 한참 가죠. 예 그런 그렇군요. 거보다도요. 지금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게 네. 거의 좀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거를 유지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요. 음. 지금 뭐 4%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기지 이자율 기준으로 4%뭐 3점 몇 프로 이러는 게 히스토리컬리 로우. 네.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는 없군요. 네. 네. 그 모기지 이자율 3% 4% 얘기하는 거는요. 기준 금리는 0%를 얘기하는. 얘기했을 때.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만약에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유럽 네. 같이.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미국 전체 경기에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0%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네. 근데 지금 약간 좀 늑대 소년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작년에도 몇 번 올리겠다 오른다 그러고 두 번 올렸거든요. 네, 네. 자, 올해 지금 4번 올리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 번 올렸어요. 올랐죠. 네. 그렇지만 이쪽 필드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이낸스 필드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4번까지는 모르겠는데 2번 내지는 세 3번은 오를 것이다. 네. 자, 그럼 2번이나 3번이 오르면 네. 모기지의 이자율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집 사실 때 보시면 인터레스트는 뭐고 APR은 뭐예요. 예, 지금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거나 네, 다른 네, 파이낸스 그렇죠. 쪽에 분야인데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 지금 집 사실 때 받은 나는 무슨 4.2에 받았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많이 3.8에 해요, 받았어. 모여서. 네. 이 정도 네, 하시죠? 네. 네, APR하고 또 다른 예, 거죠. 지금은 한 4.5 어라운드 4.5 정도 받으시죠. 네. 올해 연말이 되면 요건 제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려요. 예.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씩 오르니까. 예. 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쯤이 되면 7% 8%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금리로 정말 가네요. 예.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더 오를 것이냐 그거는 그걸 뭐 모르겠어요. 장담 못하죠. 그렇지만 7% 8%가 사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기지 이자율의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네. 미국의 이자율 올리는 방법이 가랑비에 어쩌 어쩐지 모르게끔 스물스물 올리는 게, 올리는군요. 그렇게 올리는 게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조금 더 오를 오를 거랍니다, 여러분. 것이다. 예, 결론적으로 떨어지지는 내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러면 사실 분은 빨리 사는 게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예. 네, 네. 자, 우리 이제 집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 게 많아요. 우리 또 네. 집도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순서 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도 질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네. 예, 집을 진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음. 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혼돈하시는 부분도 그쵸. 있고 어쩔 때는 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이어 쪽에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셀러 쪽에 에이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혼돈을 하세요. 그래서 바이어 한국식으로 쪽- 생각하죠. 예, 바이어 쪽 에이전트와 셀러 쪽 에이전트가 한 편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되게 경계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아니요. 바이어 에이전트는 철저히 바이어를 위해서 싸게 살려고 그러고 뭐 싸게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조건을. 예 싸게 산다는 것보다는 잘못 사시거나 뭐 바가지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나쁜 조건을 한다 이런 걸 막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굳이 네. 싸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바이어 쪽은 셀러 셀러 쪽은 쪽은? 또 셀러의 어떤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런 거를 하는 거에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사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실 때는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에이전트를 찾아서 네. 연락을 상담을 해봐야 해보세요. 되죠. 예, 음. 그걸 꼭 안 만나셔도 되고요. 네. 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하나가 네.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융자에 관해서 상담을
시작하셔야죠. 네. 근데 그게 어느 게 먼저 되셔도 상관없으세요. 에이전트를 먼저 좀 정해서 융자가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제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융자 하시는 분을 찾으셔서 네. 상담을 하신 후에 자 저한테는 누구 어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좋을까요? 어디냐. 그러면 저희가 뭐 에이전트나 융자 하시는 분들이 이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꼭 좋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성향이나 스타일이 네. 에이전트도 그렇고 융자 하시는 분이 좀 맞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편하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정하면 이제 융자 상담 오케이 해도 좋다. 이 부분이 요즘은 되게 중요하세요. 융자가 안 되면 집 못 사죠. 못 사니까. 예. 그럼요. 뭐 현금으로 사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고. 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다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 네. 하지만 그 집 거래를 하는데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에이전트가 있고 지금 융자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렌더 실제로 네.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있고 음. 이 거래를 마무리해 주는 타이틀 회사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집을 제대로 제 가격에 사고 있나 검사하는 어프레이저라는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집이 상태가 좋은가 인스펙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집의 소유권이 잘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개런티 해주겠다라는 그걸 이제 타이틀 팔리시, 타이틀 인슈런스라 그러거든요. 그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그런 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에이전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네, 집을 사시려면 에이전트로 연락하십시오. 글쎄 그게 말이에요. 첫 그래서 에이전트를 일단은 선택한다거나 고른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왜 우리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잖아요. 네. 누구 삼촌이래. 네. 누구 아빠야. 교회 우리 뭐 친정 아주 되게 친절한 집사님 친구야.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혹시 이상한 분 만날까봐, 혹시 내가 좀 네, 네. 손해 볼까봐 음. 그런 분들한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친한 분하고 좀 하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말을 좀 못할 것 같아. 자기가 맞아요.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네네. 부분을 지적해 저는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여보 하지 마. 남편이나 아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관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안 좋은 소문 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요. 예. 우리 에이전트는 조금 어떻게 모르는 고르는 게 분 좋을까? 고르는 게 낫지 않아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제일 아시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사실. 오신 경우 있어요. 그럴 어. 때 제가 어. 그렇지만 일할 때는 이걸 좀 프로페셔널리 생각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해야 되는 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음. 일하다 보면은요 좀 좀 서운한 예, 것도 마음에 있을 안 수 드는 있고. 부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걸 좀 제대로 바꿔주시오. 이 얘기를 소가리가 되거든 이게 안 하면. 이게 예. 비즈니스 네. 차원에서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는 관계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 나중에 끙끙 앓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물건을 샀다가 리턴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거든요.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또 큰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네. 아는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그건 또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으면. 에이전트 인터뷰를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한두 분을 그렇죠. 말씀을 나눠 보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눠 보시는 인터뷰들한테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한두 사람을 얘기해 보고 네. 하겠는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다 보면 내가 궁금한 걸 잘 사실 이런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뭔가 당신은 모르는 건 나를 알아 이러는 분은 좋은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너무 많이 쓰는 분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반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있을 정도로만.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말도 잊어먹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하잖아요. 어진간해요. 아니 그렇게 굳이 막 영어를 쓰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네. 막 어쩔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저절로 나오죠. 예, 그렇죠. 가끔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반 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그렇죠. 그만큼 그리고 음. 예,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였는데 네네. 아까 못 믿을 것 같아서 어.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네.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가요 상당히 좀 빡빡해요. 까다롭죠. 그 규정 자체가 네. 그리고 부동산 그 이제 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음. 부동산 에이전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네. 컨슈머 그러니까 네, 이 소비자. 실수요자 중에서도 특히 바이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셀러 쪽도 있지만 특히 바이어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바이어는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사기나 이런 걸 당하지 않게끔 하는 부동산 법을 제가 잠깐 요거는 사실 일반 네. 분들이 듣기 저희가 저희 맘대로 막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네. 그 따라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 브로커 로이어 커미티라는 네. 저희가 이 면허를 주는 기관에서 네. 그 브로커 로이어 커미티를
13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음. 맨날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실수요자한테 불리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들도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꼭 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네. 거를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도 믿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에이전트들 네. 믿으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쭐게요. 또 우리 또 집 고르는 방법 일단 또 궁금하실 거 요리 좀 넘어갈게요. 제가 집 고르는 방법. 우리 집 고를 때 한국에서 또 집을 사거나 팔았던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조금 여기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굳이 남향을 고집 안 하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쪽에서 빛이 막 들어올 때 내가 왜 여기를 얻었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맞아요. 텐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차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뭐 예. 남향이라든지 이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여기 좀 그쵸. 집 고르는 이제 방법. 남향이 가장 이제 저희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뭐 동양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네. 그럼 남향이 음. 지금 대문이 남쪽에 있는 걸 남향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 저 리빙룸에 창문이 많이 있는 걸 남향으로 생각하세요? 그죠. 저는 그래요. 창문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햇빛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향으로 생각해요.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예, 맞으시고요. 마루에서 그럼 봤을 이제 때. 우리가 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서양만 아니시면 네. 남향, 북향, 뭐 동향 다 장단점이 있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꼭 남향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짓는 집들은요, 꼭 네. 남향이 아니어도 집에 그 창문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빛이 밝고요. 들어오게. 예. 네, 밝게끔. 예, 반대로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음. 오히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덥죠. 아유, 네, 그럼요. 여름에.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양은 아주 나쁘고. 좀. 근데 예전에는 음. 서양에 창이 없더라도 네. 이 벽 있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어. 왜냐하면 그 벽이 이렇게 서쪽에 해질 때 뜨거운 해로 펴지면 저녁 늦게까지 그 방이 더우니까. 덥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요즘은 이제 단열이 많이 좋아져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향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서양 아니면 음. 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웬만하면. 장단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에이전트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네. 있습니다. 대표님 학군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우리 엄마들 학군. 예, 어디 ISD가 별이 몇 개라더라. 예. 이거부터 해가지고 일단 그걸로 집을 많이 정하세요. 네. 그리고 집값도 좀 비싸긴 하고요. 좋은 학군이 어떻습니까? 어, 어려워지는 그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내가 필요한 게 뭐냐를 가장 집을 필요한 살 게.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네. 몇 개 뽑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맞아요. 최고가 내가- 학군이시면 네, 네. 일하는 데와 가까운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자녀들 출퇴근 거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네. 아니면 조용한 데가 될 수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자기 예, 아니면 취향은 다 산책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음. 학군이 어쨌든 1등, 2등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세요. 네. 자녀분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게 지금 좀 비싸게 사는 것 같아도 네. 나중에도 똑같이 팔 때도 그런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의 요인으로 작용도 하죠, 일부.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지금 일부 학군을 이렇게 아주 좀 제일 좋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데와 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데라고 아주 나쁜 데 말고 이렇게 한 30만 불 정도 가격대의 집을 예를 들면요, 예. 이 집을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다 내려놓으면요, 네. 약 10%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10%. 예, 학군에 따라서. 그렇군요. 예. 그것도 그럼 중요한 문제긴 하네요. 어떻게 주변도 좀 봐야죠. 어떤 주변. 주변이 네. 이제 요거는 사실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네. 집만 있는 데를 선호하시고요. 아, 주택 단지. 예, 네. 주택 단지만 널찍하게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상가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쇼핑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뭐 월마트도 그렇고 뭐 그로서리가 가까이 있는 거. 근데 네. 그건 뭐 성향이시긴 네, 한데 성향이죠.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집을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저 집을 손님이 의뢰해서 제가 다시 판다. 이럴 때 쉽게 좋은 팔 가격에 것이냐. 잘 팔 수 있느냐. 어. 이런 면으로 따지면은요. 주택은 주택만 있는 데가 더 유리하세요. 아하. 예. 모여 있는 예, 주택 단지. 주택만 있고 뭐 차 타고 상가가 한 가까운 예, 게 차 타고 한 5분 이상 나가야 뭐가 있는 그런데. 조용해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주택으로 들어오는 사람 말고는 왔다 갔다 아니, 들어올 차들도 들어올 것도 없고. 좀 번잡하지 않고. 예. 네. 그런 데가 미국에서는 주택지 그 거주지의 개념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조용하죠. 맞죠, 맞죠. 거기다가 좀 이렇게 공원 같은 거 있으면은 조금 더 근데 좋죠.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음. 예. 이게 사는 사람은 사는 데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팔 파는 거.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레코멘드 해주는 예.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에이전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을 보여드릴 때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좋은 건 보세요. 좋은 거는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 이제 좋아요 이러고 이 집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본 나쁜 거를 아 말씀드려요. 단점들이 보이는. 자, 근데 이걸 못 보셨죠? 이런 건 보셨나요? 이런 건 보셨나요? 그렇죠. 그걸 다 말씀드리고 네. 그래도 괜찮으시. 나는 그거 괜찮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집이라는 게 10가지, 20가지 이런 크리테리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모든 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괜찮다 해갖고 우리 한번 그럼 진행해 보자. 오퍼를 넣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집을 다시 팔 팔 때 때. 잘 팔 수 있을까. 그렇죠. 자, 그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네. 오케이, 그럼 오케이. 한번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야, 시간이 오늘 너무 짧게 너무 짧아요. 짧게 예. 느껴져가지고 정말 더 물어볼 것도 더 많은데. 아니 이제 또 언제- 떠나셔갖고 다음에 못 뵈시겠지만 또 한번 아뭐 불러주시죠. 저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네. 남아 또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그러니까요. 언제 얼마 전에 또 우박이 와서 또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러게요. 어떡하나. 우박이 저희 집도 어제 저녁에 왔죠. 우박이.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케빈박 부동산의 우리 케빈박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케빈박 부동산만의 어떤 강점이다. 또 한번 또 PR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요, 뭐 저만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네. 지금 뭐 에이전트 분들이 다 열심히 손님들 그런 지금 사고팔고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제가 하여튼 그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네. 분석을 하고 또 해서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많기로 유명한 바로 거기죠. 예. 네, 또 케빈박 부동산의 우리 케빈박 대표 모시고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싱글벙글쇼에 또 모셔서 네. 또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또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